우리 유튜브 조회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게 요새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네. 네, 저희가 재밌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을 다 소지를 입으신 매우 또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산증권 법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는 저희 다산이 승소했던 증권사건, DLS 사건의 1심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판결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승소하게 되었는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.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 책임을 30% 정도 인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70%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었고, 더 나아가서 그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까지도 인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원고분께서 이제 100% 승소를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. 우선은 손해배상 책임하면 보통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크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원칙과 의무 위반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? 네, 그 1심 법원이 그 자본시장법상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그 대표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설명 의무, 또 적합성 원칙, 또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모두 인정해서 원고에게 70%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을 했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가셨을 때는 70% 정말로 금융기관의 그 과실이 클 때 80% 정도까지는 되지만 100% 보장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의 성격상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죠. 최근에 추세가 그렇죠. 이 저희 트랜스아시아 그 무역증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자산운용사인 NH증권과 판매회사인 KB증권 간 서로 간에도 법리적으로 상품의 성격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품이었다는 게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대표님,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계약의 취소라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. 이 증권사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사인 간의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게 깨진다. 이거 굉장히 이제 특수한 어떤 사유와 이유가 필요한 그런 쟁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에서는 그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까지 좀 나아가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아시아 트랜스 금융 사건은 그 KB증권과 또 NH농협증권 간에 DLS 상품을 둘러싼 법리에 대해서 전문가인 금융기관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이 맞습니다. 지금 둘도 싸우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결국은 판매회사인 KB증권조차도 그 원고에게 그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. 그 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결국은 손해배상을 넘어서서 그 착오에 기한 계약의 취소까지 인정되는 획기적인 좀 판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했을 정도라면 그 원고 입장에서는 계약의 중요 부분인 이게 원금이 보장이 되는가 또는 보험으로 100% 부보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사실 원고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투자할 때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자기가 과연 이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사항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이니까요. 그러니까 그때 KB증권의 담당 직원은 그 고령의 원고에게 이렇게 100% 보험으로 보장되는 상품이 처음으로 나왔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거의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게 몇 구자 남아있지 않았다. 맞습니다.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그 손해를 보시는 것이다. 이런 취지로 해서 말하자면 노후자금 내지는 그 주택마련 자금으로 굉장히 소중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회사 직원의 말씀을
신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기에는 상당히 이제 지난한 과정 그리고 매우 문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이렇게 본인의 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본인이 들었던 설명에 따라서 충분히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또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자산운용이나 또 이 사건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사건 사실 항소심에서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, 대표님? 예. 네, 그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분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한 만족을 좀 얻고 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 DLS 사건 다수 맡고 있는데요. 이 DLS라는 상품 자체의 어떤 부실 그리고 판매의 부실, 이 모든 과정이 저희는 이 소송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좀 입증이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. NH투자증권과 KB증권 간의 소송의 추이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산증권법률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. 저희가 필요하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